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바이크를 빌려 하코네와 후지산 라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토바이를 빌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떤 코스로 달리면 좋을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렌터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 맞다, 일본의 교통체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여권, 두 번째로 국제면허, 세 번째로 한국면허,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서는 2종 소형이 등록된 한국면허를 국제면허로 바꾸시면 됩니다. 국제면허는 동네 경찰서나 인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음으로는 바이크 예약입니다. 여러가지 렌탈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이크 819 이케부쿠로 지점에서 빌렸습니다. 이렇게 렌탈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차종을 골라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헬멧 크기나 장갑, 스마트폰 홀더 등은 가게에서도 따로 추가하거나 뺄 수 있으니 어떻게든 바이크 예약만 잘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약날이 되어 준비물을 가지고 렌탈숍에 가시면은 계약서도 쓰고 간단한 서류 작업을 마친 뒤 바이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받았으니 이제 출발을 해야겠는데 일본의 교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겠죠? 한국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으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특이한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로 화살표 신호등이에요.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초록불에 비보호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차가 없을 때만요. 그냥 깜빡이 넣고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기회를 엿봅시다. 그러면은 뒤에서 기다려주시거나 알아서 피해갑니다. 신호 바뀌는데? 싶으면은 주황불에 후다닥 우회전 하시면 괜찮아요. 길 가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에 가고 싶을 때는 깜빡이를 넣고 중앙선을 넘어서 비보호로 후딱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반대편에 오는 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멈춰, 토마레 표지판입니다. 골목길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표지판이 보이면은 무조건 완전 정지하셔서 왼쪽, 오른쪽 살피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이거 꽤 깐깐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철도 건널목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봉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작정 건너는 게 아니라 철도 앞에서 한번 멈추고 왼쪽, 오른쪽 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널목에서 차가 막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본 내비에서는 이제 차가 잘 막히는 건널목이라는 안내가 나올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도로의 과속 방지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가끔 있어요. 바이크 타고 여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125cc 초과하는 바이크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일 안쪽이 1차선, 바깥쪽으로 2차선, 3차선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추월차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톨게이트에 가끔 하이패스 전용, ETC 전용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당황하지 않고 끄트머리로 들어갑시다. 편의점 지불 등이 가능한 QR코드 종이를 주시니 나중에 편의점에 가서 이제 밀린 돈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으로 다녀왔습니다. 배기량이 작아서 고속도로를 못 타거나 타기 싫으신 분들은 옵션에서 유로도로 혹은 고속도로 같은 항목을 전부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박 2일 추천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도쿄에서 바닷가까지 쭉 내려가서 바다 구경을 하면서 달려주고 하코네에서 자고 후지산 보고 호수도 보고 산길 따라서 돌아옵시다.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 정보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주세요. 내비게이션 찍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비에 찍으실 곳은 이곳 바닷가 앞에 삼거리입니다. 도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서 중간에 국도로 갈아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바닷길을 따라서 하코네 쪽으로 달릴 예정입니다. 반절은 국도, 반절은 고속도로입니다. 바로 옆에 에노시마 카마쿠라가 있는데 여기는 안 보고 가나요? 에노시마 카마쿠라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교통정체 지옥입니다. 자동차나 바이크를 끌고 가시면은 속 터져 죽을 수 있으니 저곳은 다른 날 꼭 전철 타고 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삼거리에서 바닷가를 따라서 앞으로 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를 타실 수 있습니다.
휴게소가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바다 구경하면서 다음 지역을 내비에 찍어줍시다. 우리가 갈 곳은 턴파이크 하코네입니다. 유로도로 포함을 하시고 제가 저장해둔 전망대를 내비에 찍으면은 휴게소에서부터 알아서 길을 찾아줍니다. 이곳 턴파이크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유로도로입니다. 전세를 내고 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자동차나 오토바이 광고 찍을 때 이곳을 빌려서 촬영한다고 하네요. 돈 내고 들어가는 만큼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길도 정말 깨끗합니다. 전망도 너무나 좋아요. 전망대까지 신나게 달려줍시다.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각자 하코네 숙소를 검색해서 쉬러 가줍시다.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하코네 신사나 오아쿠다니 화산을 구경하러 갑시다. 저는 이틀치 일정을 하루 만에 돌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후지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용한 길은 하코네 스카이라인과 아시노코 스카이라인, 턴파이크와 마찬가지로 유로도로입니다. 하코네에서 고탄바 시내를 지나서 후지산을 구경하러 갑시다. 중간에 후지산을 볼만한 곳을 추천드리자면 여기 절경 후지미다이라는 전망대가 있어요. 고탄바에 들어가기 전에 산 중턱에서 후지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찍고 갈 곳은 야마나카 호수. 시간이 괜찮다면 밥을 먹거나 카페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가기 좋은 곳이에요. 호수 한 바퀴 시원하게 달려도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게는 뉴미드라는 피자집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은 호숫가에서 벗어나 별장지에 숨어있는 작은 피자집입니다. 캠핑 분위기도 나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잠깐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으로 향할 곳은 도시무라입니다. 도쿄 바이커들의 라이딩 명소로 유명한 산길인데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산속 풍경이었다가 계곡이었다가 다리도 건너고 시골 동네도 지나고 여러가지 코스가 잘 섞인 달리기 너무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중간에 쉬었다 갈 만한 곳도 영상의 더보기란 지도 정보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시무라를 따라서 쭉 가서 사가미하라 근처까지 나와줍니다. 이제 여기서 빠르게 도쿄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에서 유로도로,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쫙쫙 달리시면 되고, 고속도로를 못하는 배기량이라던가 해서 국도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옵션을 빼고 국도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빌린 바이크 819의 경우에는 반납이 6시까지였기 때문에 2일차에서 이렇게 돌면은 6시까지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긴 지도 정보는 실제로 이번 촬영에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닌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따라하시면 큰 문제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쿄 가이드 구부였습니다.